근데 이거 바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르고 이게 막 흐르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다 나나요? 네, 그래서 어머, 그런 어머. 부작용.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지금 요새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데 머리를 기르니까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엄청 빠지는 거예요. 짧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요새는 머리 한번 감고 나면 막 한 움큼씩 빠져 있거든요. 뭐 탈모인가?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해서 오늘 탈모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럼 저희와 같은 여성분들에게 잘 생기는 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우선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판단하기 쉬운 방법은 직접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머리카락이 한 50에서 100개 사이 정도는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걱정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빠지고 나서 많이 빠졌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수가 중요하고 네, 하루 동안 이제 빠진 개수를 세어봤을 때 100개 이상으로 훨씬 넘는다 이러시면 한번 가까운 병원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탈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흔히 알고 계시는 M자형 남성형 탈모도 있고 그에 준하는 여성형 탈모도 있고 동그랗게 생기는 원형 탈모도 있고 휴지기 탈모 등등도 있는데 여성에게서 주로 생기는 탈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주로 여기 정수리 부위, 가르마 부위가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숱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남성분들에게서 이제 M자형 탈모와 정수리가 비는 형태의 탈모가 이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탈모를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저 요새 여성형 탈모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이 점점 비고 있어요. 좀 하얗지 않나요? 여기도 이렇게 M자로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M자형 탈모가 진행되셨고 남동생들도 점점 헤어라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가 점점 비어 보여서 여기를 가끔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땐 칠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 아니에요. 이쪽에 많이 빠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묶는 습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헤어라인 쪽이 잘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머리카락을 세게 안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탈모가 유전이라는 말도 많은데 이 유전이 진짜 되는 건가요?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여성에게도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분들은 소량의 남성 호르몬에 일부 모낭 부위가 반응을 해서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처럼 아예 대머리로 진행되는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아니에요. 걱정할 정도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휴지기 탈모가 있어요. 친구분들 중에 출산한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맞아요. 많이 빠지고. 맞아요. 그리고 뭐 큰 수술 받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댕기에 걸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잔머리가 진짜 많은데 이게 머리가 엄청 빠지고 진짜 조그맣게 애기 머리처럼 보송보송 났었어요. 근데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서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아프거나 그러고 나서도 탈모가 되는 거군요. 네, 이게 머리카락이 나서 자라고 빠지고 이런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근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의 모낭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휴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탈모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도 모낭 자체는 남아있으니까 휴지기가 끝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는 말씀이시죠? 기다리면은 다시 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본적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이런 여성분들의 잘 생기는 탈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르는 약 그리고 먹는 영양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환자분들이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미녹시딜이라는 상품입니다. 미녹시딜이라는 거는 성분명이고요. 약국에서 사려고 하면 미녹시딜액, 그리고 마이녹시렉, 그리고 로게인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게 되면 두피 부분에 직접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만 묻는 거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도포를 해서 그 부위로 잘 스며들 수 있는 게 좋고요. 이게 바르는 형태로는 젤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이드 타입도 있어요. 스포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피에 직접적으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추천되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미녹시딜을 한 2-3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어떤 분들이 나 이거 발랐는데 한 달 사이에 머리 더 빠졌다. 맞아요. 이거 왜 이러냐.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쉐딩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원래 힘없고 얇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미녹시딜 액을 바르면서 조금 더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얘네들을 치면서 이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밀고 나오는 거군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3개월 정도 잘 바르다 보면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다시 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좀 발라야겠어요. 근데 이거 바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르고 이게 막 흐르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다 나나요? 네, 그런 부작용. 그래서 엄청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마에도 막 머리카락이 날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면봉으로 이렇게 잘 해서 조금씩 발라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막 젖은 상태의 머리에서 바르면 또 좋진 않으니까 샤워하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잘 말린 상태로 바르시고 2-3시간 정도 다른 일 하다가 주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에도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막 손 같은 데도 묻으면 나나요? 그 부위에 조금 모낭이 많은 경우에는 날 수도 있겠죠. 손바닥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털이 굵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남성분들은 보통 5%를 사용하는데 여성분들은 3%로 하루에 2번씩 바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5%를 한 번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또 좋은 게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약국에서 그냥 직접 구비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저도 바로 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게인폼이라고 해서 이것도 미녹시딜인데 조금 더 비싼데 대신에 이 미녹시딜 액이나 마이녹시딜 액은 바르고 난 다음에 좀 따갑거나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로게인폼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첨가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감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로 먹는 약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형 탈모의 치료제는 아직까지 경구약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모발 영양제로 대신을 할 수 있죠.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좋나요? 보통 이제 이 모낭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L시스틴이나 케라틴과 같은 영양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묶어서 파는 제품들이 있어요. 한토가라고 하는 정품이 있고 카피약으로는 한시딜, 마이녹실 S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탈모가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도 구비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약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그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는 프로페시아라고 해서 유명한 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 약이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기형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 치료라고 하면 LED 치료인데 요즘에 시중에 LED 마스크라고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피부과에서 그 기기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피에 쬐주면 모낭 환경의 신진대사도 촉발되고 미세혈관의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모발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사요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메조테라피라고 해서 메조건이라는 이제 콩같이 생긴 주사로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PRP나 PDRN과 같은 DNA 성분이나 자가열을 직접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비타민도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주사를 했을 때 모발의 생성이나 모분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사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모낭이 살아있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초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르는 약이 미녹시딜이라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시중에 보면은 탈모 샴푸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검은 콩 무슨 막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나요? 사실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이제 입증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샴푸를 가지고 그런 대규모 스터디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지나친 광고에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낭이 있을 때 네네.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염색도 예쁘게 하고 싶고 탈색도 맞아요. 하고 싶고 네네. 그런 염색이나 탈색이 두피에 혹시 안 좋은 영향을 일으켜서 탈모를 일으키는 거 아닌지. 사실 탈모와 염색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환자분들이 본인의 두피 건강을 생각했을 때 두피가 좀 붉거나 각질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뭐 염색을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시니까 맞아. 이 한 올이 빠질까봐 벌 감아서 유지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머리 감는 횟수를 좀 줄이는 거는 어떤가요? 머리를 감든 안 감든 원래 빠질 머리는 빠집니다. 네, 걱정 때문에 너무 안 감게 되면 오히려 각질이나 뭐 땀 분비물들이 이거를 막으면서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잘 생기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좀 유익하셨나요? 네, 너무 유익했어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도움됐어요. 고민이 됐었는데 점점 가르마도 뭔가 넓어지는 것 같고 고민됐는데 선생님이 추천하신 것들 다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